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인공지능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GPU 플랫폼 블랙웰을 공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플랫폼 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하면서 블랙웰 플랫폼에 들어가는 차세대 AI 칩 B200을 선보였죠. 젠슨 황 CEO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극찬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가 만드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테스트 중이라는 사실도 처음으로 공개했죠. 삼성전자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AI 반도체 왕자를 굳히려는 엔비디아의 새로운 무기와 엔비디아를 등에 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전망까지 오늘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엔비디아의 개발자 컨퍼런스 관련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신산업실 전문연구원,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인공지능 열풍을 일으키는 엔비디아, 미국의 빅테크 주가를 지금 리드하고 있고요. 오늘 덕분에 삼성전자 주가도 지금 올랐습니다. 자, GTC 2024 기술 컨퍼런스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새로운 무기를 선보였습니다. 새로운 플랫폼 블랙웰, 새로운 AI 칩 GB200. 좀 암호 같은 얘기인데 이게 과연 어떤 건지, 어떤 반도체인지, 성능이 어떤지 우리 김학평 연구원님 네. 좀 기술적인 부분인데 엔비디아가 소개한 새로운 플랫폼 블랙웰 GB200 네. 어떤 겁니까? 이게 좀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복잡한 부분으로 접근이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플랫폼이라는 거죠. 이전에 이제 엔비디아의 그런 서버 시스템은 호퍼라는 그런 아키텍처를 사용했었고요. 호퍼. 예.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이제 아키텍처를 블랙웰이라고 명명하게 된 겁니다. 아키텍처라는 게 이제 그런 구조라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서버를 어떻게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한다. 뭐 그런 구조로 블랙웰은 보시면 되고요. 예. 거기에 사용되는 칩이 지금 말씀하신 GB200 이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칩이. 예. 그럼 그 전에 사용하던 이제 GPU 칩보다 물론 이제 성능이 향상된 그 그런 전에 칩으로 칩은 H100인 겁니까? H100은 말씀드린 이제 그 서버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GB200도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예. 그럼 삼성전자나 지금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지금 부품이죠. 네, 그렇죠. 공급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게 네. H100에 지금은 들어가고 그렇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GB200에 들어가는 거예요? SK하이닉스? 그렇죠. 지금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H100 그리고 지금 GB200이라는 건 하나의 반도체 칩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기판 위에 GPU가 놓여 있고 그 옆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붙어 있는 그런 구조의 서버로 보셔야 되고 지금 말씀드린 그 서버가 이제 말씀하신 HBM 그게 들어가서 계속 사용이 되어서 이어져가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제 젠슨 황 CEO가 이걸 공개하면서 이 블랙웰이 칩이 아니다, 반도체 칩이 아니다, 플랫폼이다. 네. 자, 이 플랫폼 제공자다 우리는 이제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동안 매년 우리는 이제 애플의 개발자 회의를 봐왔잖아요. 예. 뭐 청바지를 입고 안경을 쓰고 신제품을 공시하면서 나 이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어. 예. 라는 이제 자랑하는 홍보하는 자리였다면 엔비디아 주최 이 컨퍼런스 대회에서는 애플 빼고 다 왔습니다. 애플은 안 오고 다 왔어요. 애플 빼고 다 왔다. 그러니까 플랫폼 업체라고 하는 고객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플랫폼 업체들이 왔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 같은 반도체 칩에서 왔어요. 네. 여기다가 로봇 개발자 회사들이 왔고요. 네. 자동차 업체까지도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2009년 시작했는데 뭐 거의 뭐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네. 당초 한 1,000명 정도 관람객이 있었다면 네. 오늘 오프라인 3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나흘간의 컨퍼런스에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엔비디아가 공개한 차세대 이제 AI 반도체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블랙웰이라는 이 기반의
차세대 AI 칩 B100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기존에 있던 이제 호퍼 시스템에 비해서 연산 처리 능력, 그래픽 처리 연산 속도는 한 2.5배 정도 빨라졌고요. 연산 처리 속도는 2.5배 5배 정도. 예. 그리고 이제 GB200 기준으로 해서 성능은 30배 가량 더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황 존스라는 CEO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블랙웰을 두고서 물리학의 한계를 좀 이 추월해서 칩이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지금 그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대규모 연산이 필요한 이 그래픽 칩을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 대부분 이제 올해 말 이제 시판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제품에 네. 이 회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제품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자평을 하고 있거든요. 연말께부터 이 제품은 나오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연말께부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AI 칩은 내가 거의 절대 강자다였다면 앞으로는 AI 로봇 개발의 종합 플랫폼 회사로 거듭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이미 자기가 1등이라는 겁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 옴니버스 니모라는 이 기업에 제공하는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내가 반도체뿐 아니라 디지털 역량을 통합을 해서 로봇 개발사로 발돋움하겠다라는 구상을 밝힌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엄청난 영상력을 자랑하고 있는 이제 블랙웰이라는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총 역량을 다 동원하게 되면 로봇 개발하는 회사로 뛰어들겠다라면서 진짜 자신의 이제 휴머노이드 이 기술을 기반으로 훈련시킨 로봇 2개를 소개시켰습니다. 로봇 기업도 되겠다. 맞습니다. 강아지를 담은 로봇. 로봇도 오렌지. 보여줬어요, 어제. 예, 그죠? 오렌지하고 그린. 오렌지하고 그린을 깜짝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로봇은 컴퓨터 그래픽뿐만 아니라 물리학 네. 그리고 인공지능의 교차점이 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소울이 담긴 저 결정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회사가 되는 건 아니죠? 로봇 회사도 되는 거예요? 로봇에 들어가 있는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로봇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플랫폼 회사로 전반적인 반도체 칩 회사가 아니라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로봇 산업까지 진출하겠다는 로봇 거예요. 산업까지? 네. 그러다 보니 이 로봇 시대를 선점하겠다는 선언이다 보니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이거는 그러면 AI 종합 회사로 나가겠다라는 선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플랫폼이다. 반도체 칩만이 아니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 GPU 이걸 또 소프트웨어를 종합하는 게 모든 분야, 산업 전반적으로 뭐 헬스케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지금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하나의 기반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AI 칩이란 자체가 원래 표준이 아직도 없는 거고요. 인공지능 칩이라는 표준이 없다. 예. 그래서 AI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반도체는 모두 다 AI 반도체다. 지금 그렇게 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그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AI 기술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칩이 바로 엔비디아의 GPU고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H100 서버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건 그것보다 더 기술적으로 성능도 말씀하셨지만은 속도라든지 성능이 더 향상된 제품이기 때문에 AI에 관련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AI의 모든 기술은 다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 연구원이 보시기에 지금 칩 H100과 이번에 공개한 이 GB200의 성능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이제 컴퓨터의 성능이라는 거는 항상 속도라든지 뭐 전력 이런 부분들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제 발표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제는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큰 이 규모의 칩의 반도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규모라는 건 사실 물리적인 크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양을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 이번에 발표한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가 2.5배나 빨라졌고 연산 처리 속도가 그리고 성능으로는 뭐 30배 가량 개선이 됐다니까 이건 지금까지의 우리가 반도체 상식으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한 벽을 뛰어넘은 것이고 그래서 아마 물리학적인 한계를 넘어섰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쓰고 있는 H100보다 가격도 훨씬 비쌀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능은 좋아졌는데 소비 전력은 또 4분의 1 수준 낮췄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 지금 판매되고 있는 H100의 경우 개당 따라 다르지만 25,000달러에서 4만 달러에 지금 거래가 형성되고 있는데 최대 4만 달러. 올 연말 이제 시판된 이제 글로벌 100의 경우에는 5만 달러 이상 책정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예. 과연 누가 사갈까? 이미 계약이 돼 있어요. 이미 왜냐하면 우리가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업체인 이제 ASML의 경우에 반도체 장비를 만들면 미리 입도 선명하기 위해서 그 반도체 장비가 없으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계약을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신제품 출시되기 전에도 클라우드 3대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 연산 AI 훈련하려면 이게 다 필요하니까 필요하기 미리 때문에. 다 주문해놨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들 클라우드에 이 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AI를 하겠다라고 선포한 기업들은 고객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 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느냐? 5년 이내 이 존슨 시장은 인간과 같은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이 지금 나올 수 있다. 아, 그 문제 사실 범용 인공지능 문제는 많은 지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5년 안에 나온다. 그렇습니다. 나올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젠슨왕도?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기자 이제 간담회에서 그 질문이 나왔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인간과 비슷한 인간 같은 수준의 이제 AI는 언제쯤 나오느냐? 그 얘기에 수학이나 읽기나 독서, 논리 요약 시험에서 5년 이내 인간을 추월할 수 있는 인간보다 더 잘하는 AI가 등장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예. 그 대표적인 예로 자기가 이걸 주도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사가 학습하고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5개를 이제 보여주면서 예. 이 로봇이 아마 시제품이 돼서 나갈 때쯤 그리고 이제 이 굉장히 가장 혁신적인 성공적인 제품이 될 것이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공개한 GB200 연말께 이제 공급이 된다는데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훈련을 시키려면 이게 필요할 테니까 이미 선 주문을 했다는데 그러면 이 경쟁 회사들이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AMD가 뭐 새로 만든다고 했는데 전혀 안 그렇죠. 됩니까 성능이? 실제적으로 GPU라는 그 제품 자체가 지금 엔비디아가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긴 하지만 말씀하신 AMD도 GPU를 생산을 하고 있었고요. 예. 예, 그리고 일부 시장은 또 AMD가 지금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규모적인 면에서나 기술 면에서 당장 이제 경쟁 상대로 볼 수 있는 건 AMD가 당연히 떠오르고요. 하지만 경쟁 상대인데 네. 정말 경쟁이 되느냐? 아예 경쟁 자체가 안 되는 저 뒤에서 쫓아오는 정도냐? 지금 현재 규모라든지 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크다. 예. AMD는 원래 이제 CPU를 주로 하던 회사고 인텔의 CPU와 경쟁을 하면서 인텔의 CPU에 뒤지니까 GPU 쪽을 강화를 하다 보니 GPU를 개발을 하게 된 회사이기 때문에 예. 엔비디아처럼 GPU만 개발한 회사랑은 또 조금 처음부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예. 그리고 엔비디아의 경우는 이전에 이제 우리 블록체인이라든지 비트코인 열풍 때 그때 또 한번 크게 성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많은 자금을 다시 투자를 하고 이쪽 관련된 기술과 연구를 기술 개발과 연구를 상당히 진척을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런 AI용 서버 쪽에서 예. 선두적으로 앞서서 달리고 있다라고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경쟁을 물어보냐면 이 젠슨왕 CEO가 이걸 또 발표한 후에 사실 이제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바로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조금 오히려 떨어졌는데 나중에 뭐 장이 끝나고 나서는 또 오르기도 했어요. 시장의 맞습니다. 반응은 조금 엇갈린 겁니까? 이 개발자 회의가 나흘 동안 진행이 됩니다. 네. 나흘 동안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이런 개발자 회의 앞두고 미리 주가는 선 반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첫날 이제 개발자 회의에서는 조금 미지근한 반응이었는데 두 번째 날은 또 주가가 1% 넘게 올랐고 거기에 또 기자들이 삼성 제품은 지금 시제품 지금 삼성. 테스트 중인 줄 알고 있는데 다 차세대 들어가느냐라는 질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나오니 지금 테스트 중이다. 그러나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 한마디에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5% 넘게 오르는 거예요. 예, 근데 삼성전자. 이미 앞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그래픽 칩 분야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거의
AMD와 경쟁하게 되면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9대 1입니다. 90%를 90%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 삼성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었거든요. 엔비디아의 네. 메모리 HBM 맞습니다. 고대역폭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가 지난해 주가 3배 올랐고요. 올해 주가 80% 가까이 올랐어요. 올해 들어서만 벌써 예.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1,000을 넘볼 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예. 이게 너무 지나친 고평가 아니야라고 해서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 어제 종가가 $893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역시 전고점을 돌파했는데 삼성전자는 그동안 8만 전자의 벽에 부딪혀가지고 네. 7만 원대 초반까지 지금 굴욕을 당했었거든요. 지지부진해요.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왜냐? 네. 지금 AMD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그리고 5세대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 물량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지금 아직까지도 테스트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수율 면에서 이제 이 지금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마이크론에 비해서 좀 뒤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추정만 가능한 거거든요. 네. 사실은 마이크론도 지금은 올해 초부터 이제 이 엔비디아를 뚫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지금 아직이 이제 차세대 2분기에 발표될 시제품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확답을 안 줬기 때문에 네. 조금은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자들이 이제 물어봤어요. HBM 이 공급이 되느냐 그랬더니 뭐 테스트 중이다. 딱 그러니까 사실 그 자체도 처음으로 제대로 공개된 거잖아요. 테스트하고 있다는 젠순왕의 CEO의 말도. 이거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는 뭐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이제 어제 직접적으로 언급된 거는 처음일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삼성과 엔비디아가 예전에 계약을 했는데 뭐 납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라는 그런 기사도 사실 그 전부터 있었어요. 계약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 기사인지 확실하게 확인된 거예요? 이게? 그게 당시 잠시 반짝 떴다가 그래요? 예 사라져서 이제 확인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공개적으로 확인된 건 어제 처음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됐기 때문에 뭐 실제적으로 그런 기사가 나왔을 때는 초반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어떤 소문으로 흘러나왔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도 사실 HBM을 처음부터 개발은 시작을 같이 했었어요. 우선 HBM이 조금 기존의 메모리와 어떻게 다른 겁니까? HBM 시청자를 위해서 조금 좀 설명해 주신다면. HBM이라는 것도 결국 이제 고대역 메모리라고 메모리 반도체 일종이고요. 그 예전에 낸드 프레시 같은 경우는 이미 적청 기술로 3D 낸드 프레시라고 나왔었는데 디램 같은 경우는 그런 적청이 아니고 계속 평면으로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용량이 높아지고 그리고 대역폭이 높은 그 디램을 만들면서 그걸 디램을 예전에 실리콘 웨이퍼를 쌓아서 적청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HBM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대역이라는 것은 수도관의 굵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관의 굵기로.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먼저 이제 저장 용량 그리고 전송 속도 이런 걸 보는데 속도가 빠르고 용량이 큰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크기, 관의 넓이 이런 걸 보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고대역인 거죠. 지금 HBM은 그렇게 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빨리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메모리 반도체다. 그것이 인공지능 칩에 필요하고 엔비디아 칩에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부품인데 SK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해 왔다. 지금 삼성전자가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은 가장 뭐 최신 버전인가요? 지금 이게? 최신 버전은 일단 기술 개발은 6세대까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당장 이제 이 엔비디아가 이제 2분기에 출시할 새로운 이제 H200 제품입니다. H200 제품. 그리고 이번 이제 블랙웰 제품은 올 연내기 때문에 5세대고 4세대. 이 4세대 제품에 장착할 것으로는 아직은 SK 하이닉스가 유력한 거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고세대, 5세대 이제 제품의 경우에는 지난해 8월부터 이제 개발 완료했다라고 했고 이달 말부터 공급이 되니까 거의 한 7개월 만에 이제 모든 테스트 과정을 다 통과했다는 얘기고 SK 하이닉스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아직은 이제 같이 이제 테스트는 하고 있는데 이걸 통과해서 적용 여부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테스트 중이다. 맞습니다. 통과하지는 아직 못했다. 네. 그 HBM 이 굉장히 중요한 메모리인데 1등 삼성전자 어쩌다 SK 하이닉스에 대해 보다 기술이 뒤처지게 됐습니까? 무슨 판단을 잘 못한 겁니까? 삼성전자. 일단 이 HBM이라는 기술 자체부터 개발된 게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되긴 했습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HBM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서 표준도 만들어졌었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비슷하게 개발을 해서 출시해서 움직였는데 2019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도체 호황기를 지나면서 당시에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메모리 반도체 GRDDR이라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지금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로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HBM의 개발을 잠시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요. 당시 CEO가 누구였습니까 그때? 글쎄요, 거기까지는. 이 중요한 걸 모르겠는데. 그렇게 판단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 당시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AI 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또 급하게 변한 부분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한 1년 정도 잠시 개발을 멈춘 사이에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랑 계약이 되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SK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시장에서 당초 처음에는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의 뭐 시장 점유율이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그렇죠. 텐데 지금도 시장 점유율 자체는 높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근데 계속 높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D램 시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BM이 D램의 일종이고 D램 시장의 일부로 봐야 되는데 시장 비중으로 보면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 정도. 예.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뒤져 있는데 그러면 시장 전체 HBM을 놓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아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3파전이 이제 앞으로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쨌든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GPU 시장의 큰 고객인 엔비디아를 이제 고객으로 확보했고 엔비디아가 고민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과연 이걸 독점적으로 줄 거냐. 당연히 이제 반도체 3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량 배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테스트 시제품을 지금 받아와서 지금 이제 테스트 과정을 거치는 거고 그 과정에 가장 먼저 SK 하이닉스가 이제 독점적으로 거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마이크론도 이제 이 사실은 이 2월부터는 이 엔비디아의 칩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조차도 삼성전자보다 앞서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이크론이 가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쫓아가는 입장인데 그동안 이제 메모리 시장에서는 압도적으로 삼성전자가 1위였지만 그러나 이 시장 역시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게 사실 뭐 챗GPT가 그렇게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서버형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커질 줄은 누구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실제로 보면 시장조사 업체인 트랜스포스는 전체 디램 매출 대비 지난해 이 GPU 시장 HBM의 매출 비중, 고대역폭 매출 비중은 사실은 8%대입니다. 8%. 예, 지난해. 근데 올해 어느 정도냐? 우리 20%가 넘을 수 있다. 몇 배로 거의 3배 가까이. 가까이 이 시장이 급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그동안 사실 디램이라는 건 고정적으로 휴대폰 칩, 그다음에 PC 칩, 서버 칩 이런 데의 용도였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교체 주기도 좀 길어지고 그리고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이 서버용 이제 이 교체가 굉장히 활발하지만 AI 시장은 지금 초동기이기 때문에 전 테크 기업들이 지금 다 사활을 걸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삼성전자 그동안 뭐 했느냐 이거죠. 그 순간을 왜 놓쳤느냐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시장을 좀 내다보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마 이제 이 부분도 삼성이 좀 뼈아프게 들어야 될 게 지금 아마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애플도 AI 시장이 뒤지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이제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도 업계 1위였지만 이 시장을 지금 자칫하고 놓친 사이에 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이 지금 그동안은 주도 굉장히 이니시티브 주도권을 줬다면 지금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여튼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테스트한다는 젠슨왕 씨 한마디에 주가가 5% 이상 올랐으니 앞으로 이 시장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실감할 수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발표한 블랙웰 그리고 GB200을 이 파운드리 누군가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결국은 또 대만의 TSMC가 다 생산하게 될까요? 삼성전자에 떨어지는 거 없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도 TSMC가 거의 전량을 생산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그 조금 따오기가 그 전체적으로? 뭐 파운드리에서 이런 기술력이라든지 안정성 이런 부분이 결국 회사를 바꿈으로 해서 엔비디아가 갖게 되는 위험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쉽진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는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대만의 TSMC를 따라잡겠다는 거대한 목표도 세웠잖아요. 네네. 근데 시간이 가면서 따라잡는 게 아니라 시장 점유율 격차가 더 커졌지 않습니까?
왜 따라잡는 게 조금 추격을 하면서 조금 더 좁혀져야 되는데 왜 좁히지도 못하는 거냐 이거죠.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뭐 삼성전자 위기설이라든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결국 파운드리라는 것은 그 생태계 얼마나 이제 그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편하게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예. 아무래도 업력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TSMC에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 이유였을 것이고 업력의 차이. 예, 예. 지금은 이제 첨단 기술 쪽 우리가 3나노 GA 방식을 먼저 도입을 해서 삼성전자가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기술을 또 소비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되겠죠. 이런 기업들이 자기들이 활용을 해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TSMC를 따라잡겠다는 계획이 빨리 좀 실현됐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가 이렇게 새로운 플랫폼 블랙웨어를 공개하고 GB200을 공개했는데 이 영향이 아까 주가를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올 들어서만 80% 올랐다는데 어느 정도 앞으로 조금 주가 부양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주가 평가는 좀 엇갈려요. 지금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네. 고평가 논란, 단기 고점을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1조 달러 돌파한 후 이제 이 2조 달러 가는데 예. 무려 24년이 걸렸는데 예. 이 2조 달러 가는 데는 8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아, 1조 달러 가는데 1조 달러 가는데 24년이 걸렸는데 2조 달러 가는데 8개월 만에 간 거예요. 8개월밖에 1년도 안 걸렸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했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이 시장을 지금 너무 한 업체가 독점을 하다 보니 뭐 AMD도 마찬가지지만 인텔뿐 아니라 모든 이 독주를 막기 위해서 플랫폼 기업들이 이 시장을 또 넘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뭐 챗GPT의 아버지인 샘 올트만도 자체적으로 칩 개발하겠다. 네. 7조 달러를 좀 조성하겠다라고 좀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이제 엔비디아의 그래픽 칩에 이제 도전하는 기업들이 많은데다가 앞서 지적을 해줬습니다만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이 설계 도면과 칩을 만들어서 패키징하는 회사가 TSMC다 보니 이게 과부하에 걸릴 수 있다. 아, 그러다 생산 보니 능력에. 이걸 좀 분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삼성전자가 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업무의 절반을 줬을 경우에 이 불량률이 좀 낮아져서 고성능의 반도체 칩을 만들어줘야만 성능이 일관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아마 엔비디아도 조금은 주가 조정을 좀 거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도 있습니다. 산업 전문가로서 볼 때 네네. 뭐 주가 전망을 하라는 건 아니고 산업 전문가로서 볼 때 엔비디아의 독보적인 위치, 추격자들의 어떤 기술력을 볼 때 엔비디아의 주가 질주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산업 전문가로서? 일단 뭐 산업적으로 엔비디아가 AI 서버 시장을 정말 90% 이상 장악하고 있는 이건 대단하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당장 이런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기업은 사실상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예, 엔비디아 독주 막을 수 있는 기업은 없다. 그렇죠. 말씀드린 당장 이제 비교가 될 수 있는 AMD의 경우에도 뭐 시장 점유율도 작고 아직 그만한 기술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직접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하지만은 그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설계와 생산, 제조 공장까지 이렇게 직접 하지 않더라도 어디서 구해야 되는데 그걸 해줄 수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예, 반도체는 돈만 있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그런 유기적인 이 시스템이 갖춰져야지 만들어지는데 그러한 부분이 당장 갖춰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 뭐 4, 5년 정도는 엔비디아가 이대로 독주를 하지 않을까. 4, 5년 예, 정도.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산업 전문가로서 볼 때 엔비디아의 독주는 4, 5년 정도 계속될 것 같다. 자, 아까 고대역풍 메모리 HBM에서 삼성전자가 잠깐 하는 사이에 SK하이닉스에 뒤졌다고 했는데 요즘 애플도 그렇잖아요. AI에서 뒤져서 뭐 구글, AI 제미나이를 아이폰에 탑재한다 이런 보도가 됐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애플도 속이 탑니다. 애플도. 왜냐하면 갤럭시 S24가 이른바 이제 이 생성형 IP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를 했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애플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자차 개발한다라고 하는데 능력이 안 되다 보니 구글한테 SOS 우리랑 협업하자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반응은 뭐로 알 수 있냐? 주가로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나왔어요? 애플은 주가가 0.6% 강보합인데 네. 구글 협조받은 나 좀 도와줘라고 한 구글은 6% 넘게 뛰고 있어요. 구글은?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면 4% 넘게 뛰었는데 이런 걸 보면
보면 사실은 뭐 물론 애플도 지금 조만간 출시할 새 iOS에 누군가 협업을 해야 되고 예. 그게 가장 빠른 게 갤럭시 S가 이제 했던 구글의 이제 시스템 이 제미나이를 합친 생성형 AI를 내장형으로 좀 예. 깔겠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을 지금 남겨놓고 있어요. 예. 구글뿐만 아니라 MS도 있고 MS 하면 챗GPT 개발한 오픈 AI 소스거든요. 그렇죠. 이와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서 그러니까 돈이 있거나 자체 개발이 안 되면 M&A를 통해서 이 기술을 빨리 확보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된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그런 큰 이제 시사점이 있습니다. 애플도 상당히 주가가 잘 나가다가 이 인공지능 개발에 상대적으로 뒤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밀리고 있는데 이 산업적으로 애플 이 아이폰에 구글의 AI 제미나이를 쓰는 게 뭐 독점이라든지 공정 경쟁 면에서 별 문제는 없어요, 산업적으로?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봐야겠지만은 그 이제 구글 자체가 워낙 확장된 부분이 있어지고 그리고 사실 시스템상으로는 구글과 애플이 적대 관계, 뭐 경쟁 관계였었는데 이렇게 힘을 합쳐서 개발을 한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한다는 게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엔비디아의 새로운 무기, 그의 등에 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전망까지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평 산업연구원 신산업실 전문연구원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